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국방 차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박정훈 대령의 어떤 신뢰성을 훼손하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핵심이 문자 메시지거든요.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불러서 올라갔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 이제 폰에 있는 이런 걸 문자 메시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읽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차관 지시 사항이라고 하면서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대령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나온 건데, 어제 이제 국회 답변을 보면 국방 차관은 내가 언제 보냈냐? 나는 사령관한테 보낸 적이 없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것의 진실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변호인이 박 대령과 통화를 해서 저희가 통화 내용의 녹취록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건 역시 뭐 전체는 아니고요, 조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합의가 안 된 관계로 음성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고 텍스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상임위라는 게 어제 이제 국회 얘기인데, 조금만요. 다시 앞으로. 그래서 문자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나는 이게 이제 국방 차관이죠. 사령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여기 뭐냐면 이제 막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좀 뭐 빼라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다음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변호인이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게 그러면 차관이 해병대 사령한테 직접 보낸 것 같지는 않다. 다음요. 그러니까 박 대령이 군사보좌관일 것 같다. 그러니까 군사보좌관이 사령관한테 보낸 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약간 진실 공방의 어떤 그런 양상이 있어서 박 대령 말을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군사보좌관이 다시 사령관한테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 뭐냐면, 자, 차관이 사령관한테 직접 보낸 것이 아니고 뭔가를 군사보좌관한테 뭔가를 보냈을 텐데, 여기서 군사보좌관은 이제 뭐 국방부 군사보좌관이겠죠. 근데 그래서 그것을 한 달이 그러니까 거쳐서 사령관한테 왔고, 그게 사령관이 그거를 박 대령 앞에서 읽어준 게 아니냐.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 예. 자, 그때가 요 상황이 8월 1일 날 이제 오후 4시경에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하고, 자, 사령관이 호출해서 이제 올라가는 때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법무관리관하고 그때 박 대령이 통화를 하면서 몇 번 이제 통화가 있었는데, 하나 좀 재밌는 것이, 그때 법무관리관이 이게 이미 장관 결재가 난 사안이라는 것도 모르고 박 대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피의사실 모두 빼고, 모두 피의자들 뭐 이런 거 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령관이 호출을 해요. 사령관실로. 그래서 이제 올라가니까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했다.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 이제 박 대령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사령관한테 이제 직접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자, 다음요.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법무관리관하고 통화 끝나는 걸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사령관님한테 전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령관님 그때 바로 읽어주신 것 같아요. 문자 얘기입니다. 이제 그 문자 보면서, 사령관님 집무실에 두 사람만 있었고, 원탁에 앉아 있었고, 사령관님이 본인 책상에서 일어서면서 읽어줬다. 예. 차관 지시사항이다. 뭐 빼라. 해병대는 말하면 왜 안 듣는 것이냐.
그러면서 상당히 그 푸념하듯이 아주 그 좀 힘들어하는 그런 식의 어떤 말 표현이었다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박 대령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요 뒷부분이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이 지금 뭐 대통령이 어떤 뭐 이렇게 관련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눈치 없이 뭐 그런 표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 사안에 위에서 관심을 갖는데 이 수사단장이 자기가 눈치도 없이 그냥 고지고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지금 얘기죠. 거기에 대한 회고.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법무관리관하고 사령관 통화는 직접 못 들었나요? 예. 못 들었습니다. 예, 그건 뭐 두 사람이 이제 통화하고 있던 거니까 법무관리관 전화 왔다고만 얘기 들었고. 다음. 예, 이미 끝난 다음이었고. 자, 다음요. 그래서 박 대령은 이제 통화 끝나고 법무관리관하고 사령관이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끝내고 문자를 읽어주면서, 그래서 자기는 차관님이 지시사항으로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박 대령의 정확한 주장입니다. 자신이 뭐 그 문자를 봤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령관이 자기한테 문자를 직접 예를 들면 폰에 있는 걸 뭐 이렇게 눈에 들여 갖다 댔다는 것도 아니고, 사령관이 자기 그 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자기한테 그냥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 지시사항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령관이 당연히 나는 그게 차관이 사령관한테 보낸 문자로 생각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자, 거기다 확인하는 내용이죠. 예. 예. 자, 차관 지시사항입니다. 뭐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한 건 아니고, 차관 지시사항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몇 개 문구가 끊어졌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차관 지시사항 뭐 빼라 뭐 빼라. 마지막에 해병대는 말을 하면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 법무관리관이나 군사보좌관한테 보낸 걸 수도 있다. 즉 여기서 주어는 이제 차관이 생략된 건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박 대령이 군사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자 받았다는 얘기를, 그걸 사령관한테 또 얘기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군사보좌관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뭐 변호사가 따로 이제 알아본 내용인데, 군사보좌관하고 사령관이 되게 카톡을 많이 주고받았다. 자, 네. 자, 지금까지 어젯밤에 긴급하게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진 후에 어제 국회 답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인 이 바로 차관 문자 메시지, 즉 문자 메시지로 해병대 사령관한테 장관의 어떤 뜻, 이 수사에 이러저러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부분, 이것을 전달했냐 안 했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박 대령 주장을 보면 나름 일관성이 있죠. 그리고 뭐 크게 뭐 그런 것을 지금,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실존 인물이잖아요. 아직도 부대 상관이고, 근데 부대 상관이 뭐 그렇게 하지도 않은 말을, 또는 하지도 않은 행동을, 또 뭐 읽지도 않은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읽어줬을까? 다만 그것이 차관한테 이제 직접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이제 지금 정황은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